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일본 관련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좀 금기시되는 내용인데 무관심과 무지 때문에 우리가 뭐 입에 담거나 행동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런 일 없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상식, 일반 상식이 아니라 일본 상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야스쿠니 신사고요. 자, 두 번째는 우길승천기라고 일본 2차 세계대전의 상징기 있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또 뭐 기미가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의 국가인데 뭐 방송에서 이걸 또 틀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베 정권의 수건 사업이죠.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뭐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야스쿠니 신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라는 게 뭡니까? 사당이에요, 사당. 일본에는 전통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도라고 부르는데요. 신도의 사당을 신사라고 불러요. 이 신도라는 종교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애니미즘인데요. 모든 사물에 다 정령, 신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옷의 신이 있고요. 여기는 분필의 신이 있고요. 지우개의 신이 있고요. 여기는 칠판의 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인들이 믿는 수만 가지의 신, 바로 신도. 예,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이 신도 관련 사당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신사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독교의 교회, 불교의 절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는 일반 신사들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뭐가 다르냐? 일반 신사들은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신사라는 것입니다. 1860년대 일본에 메이지 천황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일본의 권력은 막부라고 그래가지고 장군들한테 있었는데 메이지 천황이 그 장군들의 권한을 뺏어오는 과정에서 전투가 벌어져요. 그때 메이지 천황을 지키느라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 일본 국민들이 봤을 때는 훌륭한 호국 영령들이 되겠죠. 그 사람들을 안치한 곳을 야스쿠니 신사라고 부릅니다. 그때 만들어졌어요. 1869년에. 야스쿠니라는 것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나라라는 뜻이죠. 뭐 이름은 그래요. 근데 초반에 야스쿠니 신사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이것이 1978년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A급 전범으로 구분된 14명의 전범들의 어떤 위패가 합사되게 되면서 문제가 된 거죠. A급 전범이라는 건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연합군들이 군사재판을 하거든요. 그때 A급, B급, C급으로 나누게 되는데 A급 전범은 가장 많이 죄를 지은, 전쟁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도발한 아주 나쁜 놈들을 A급 전범이라고 하는데, 이 인간들의 위패를 갖다가 합사를 시켜버린 거예요. 야스쿠니 신사에. 그리고 일본 국민을 대표하는 아베 신조가 2013년에 가서 거기서 뭐 빌어대고요. 이거 정말 통탄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일본 도쿄에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일본에 있는 신사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신사이고요. 도쿄의 치오다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혹시 일본 여행하시는 분들 그 무지에서 괜히 또 이제 신사 근처에 가서 기념 촬영하고 남들 거기서 뭐 헌화하고 빈다고 같이 따라 비시면 큰일 납니다. 그 문화체험 잘못하면 아주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상이 야스쿠니 신사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자, 두 번째는 우길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우길승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우일기가 되겠습니다. 우길승천이라는 것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태양이 이게 떠오르는 모습, 일출을 한다. 그래서 그 말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야, 너 요새 잘 나가더라. 너 완전 우길승천하는 거 아니야?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의 군대가, 여기는 일본 국기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일장기 외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군대가 상징적으로 달고 다녔던 기가 우길승천기였습니다. 그래서 상징성으로 따지면 독일의 하켄크로이츠하고 비슷한 모양새지요. 독일은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고요. 또 독일인들은 그 이름에 아돌프라는 이름을 절대 쓰지 않죠. 아돌프 히틀러 아닙니까? 이렇게 굉장히 과거에 대한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게 독일 국민인데요. 여기는 일본의 경우는 1954년 이후에 육상 자유대와 해상 자위대의 깃발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어떤 그 과거를 반성하려는 그 자세, 마음가짐 자체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어떤 물론 이제 몰라서 그런 거지만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말자라는 얘기는 뭐 젊은 청년들이 뭐 이런 비슷한 상징을 가지고 뭐 방송을 한다든지 거리를 활보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거든요. 이런 무지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뭐 축구 경기 한일전 하면 막 우길기 꺼내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좋은 모양새가 아니다. 독일로 따지면 하켄크로이츠 꺼내드는 거하고 똑같은 좋지 않은 행동이다라는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그들을 가르칠 거 아닙니까? 자, 세 번째로는 기미가요입니다. 이 기미가요라는 것은 일본의 국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애국가에 해당하는 건데요. 내용이 그래요. 뭐 천황을 평생토록 우리가 영원만대 모시자. 뭐 모래알이 뭐 점점 더 커져서 뭐 바위가 될 때까지 천황폐하 만세 뭐 이런 식의 노래인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들의 어떤 민족성 자체를 말살시키려고 강제로 우리한테 외워서 부르게 했던 노래가 여기는 기미가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2차 세계대전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기미가요를 제가 여기서 틀어드릴 순 없지만은요. 적어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미가요를 왜 경계해야 되는 것이구나 정도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평화헌법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자민당이 압승을 하면서 아베 신조 총리의 평화헌법 개정이 가시화됐다. 박차를 가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럼 평화헌법이 무엇일까요? 일본이 패전을 한 것이 1945년 아닙니까? 패전하고 그 다음해인 1946년에 미군 점령 당시에 일본이 만드는 헌법이 평화헌법이 되겠습니다. 평화헌법 구조의 내용을 보면 1항 일본은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일체. 2항 일본은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담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아주 그냥 못을 박아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것이 미국의 묵인하에 헌법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언제였습니까? 1950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6.25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일부에서 제가 그랬죠. 외교 관계는 역사는 유기체라고 살아 움직인다고. 미국의 적이 일본이었는데 일본 패망 이후에 미국은 새로운 적 소련, 중국 공산당, 중공 이런 나라들과 적이었어요. 근데 중공,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북한군이 남침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6.25예요. 1950년.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자유진영의 방패막이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 예비대라는 것이 1950년에 창설이 되니 이것이 오늘날 일본 자위대의 전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위대가 경찰 예비대가 보안대로 바뀌고 보안대가 자위대가 된 것이 1954년. 그래서 미국의 묵인하에 일본은 군대를 가지게 됩니다. 명분은 좋아요. 치안 유지입니다. 치안을 유지하는데 경찰이면 됐지 군대가 왜 필요합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요. 자위대의 경우는 육상 전력은 그닥 강하지 않지만은 우리나라하고 반대. 우리나라는 육군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뭐 남북한이 대치돼 있으니까. 자위대의 경우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해상 전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해상 전력과 공군 전력은 우리나라를 앞선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일본은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베의 수건 사업이에요. 평화헌법 개정이. 아베는 평화헌법의 구조를 바꾸는 것인데 군대는 이미 있잖아요. 파병이 가능하게끔 헌법을 바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은 되게 좋습니다. 우방이 외부의 공격을 당할 시에는 자위대가 파병되어서 우방을 도와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일본은 항상 명분은 되게 좋은 거 아십니까? 일본이 러일전쟁 직후에 중립선언한 우리 대한제국에 쳐들어와가지고 강제로 체결한 한일의정서에 보면요. 조선은 일본에 충고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유는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맺은 조약들, 대표적으로 을사늑약 있죠. 을사늑약에 보면은 조선 황실의 안녕을 보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5년 있다 우리나라를 잡아먹잖아요. 명분은 되게 좋습니다. 근데 언뜻 들으면 전쟁이 났을 때 뭐 우리나라 도와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2차 한국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면 자위대가 파병된다고 우리가 이기고 파병 안 된다고 칩니까? 그건 아닌 거죠. 만약에 지금의 헌법이 계속 유지가 되면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오키나와에는 미군 기지를 지원하는 정도일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만약에 폐허가 됐다? 그럼 뭐 인도적 차원에서 의료진이랄지 산업시설, 뭐 민간 차원의, 뭐 국가 차원의 지원 정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헌법이 개정되잖아요. 그럼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 땅을 밟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기던 지던 일본은 어떤 경우에서든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우리한테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겠죠. 대가 없이 도와주는 건 없잖아요. 그럼 100% 뭐부터 뺏길까요? 독도부터 뺏기는 거죠. 독도가 걔들 눈엔 돈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평화헌법 개정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고요. 중국 입장에서 펄쩍 뛸 노릇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뭐 한반도 유사시 문제가 생겼을 때 일본군 파병 치를 이유가 없죠. 미국 입장에서는 합동작전도 가능하고 자신들의 예산도 줄일 수 있으니까 이런 어떤 국제적인 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 평화헌법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해서 1, 2부로 일본을 말하다를 제작해봤습니다. 뭐 일본을 말하기 위해서 20분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뭐 한 20일을 함께 얘기해도 끝이 날 문제는 아닌데요. 그러나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역사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요. 우리가 일본에 대한 정보가 무지하고 우리의 힘이 약했을 때 항상 일본은 우리를 넘봤고 우리를 침략했습니다. 그 침략의 결과는 우리에게도 참담했지만 그들에게도 끔찍했거든요. 여러분들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좋지 않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본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 한일 관계 다시 한번 차가운 머리로서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